그는 인간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외계에서 온 존재였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대체 누가 가장 똑똑한가를 논할 때 예외 없이 1위로 꼽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오펜하이머도 그 앞에서는 우리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며 혀를 내둘렀죠. 바로 현대 컴퓨터의 구조를 만들고 원자폭탄의 핵심 원리를 계산했으며 게임 이론을 창시한 천재 중의 천재, 존 폰 노이먼입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지능의 끝단에 서 있었던 남자. 하지만 알고 보면 지독한 파티 매니아였고 운전은 엉망진창이었던 이 매력적인 괴짜의 속살을 파헤쳐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190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대인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난 얀치는 태어날 때부터 뇌의 구조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6살 때 아버지와 고대 그리스어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전화번호부 한 페이지를 1분 만에 훑어본 뒤 통째로 암기해버렸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일화는 6살 꼬마가 8자리 숫자의 나눗셈을 암산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난삼아 물어본 계산을 순식간에 끝내고는 아빠, 너무 쉬운 걸 물어보셨네요 라며 웃었다고 하죠. 그의 기억력은 단순히 외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사진 같은 기억력이라 불렸는데 수십 년 전에 읽은 소설책의 페이지 번호와 문장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권하자 폰 노이먼은 그 자리에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쉼없이 읊어버렸습니다. 8살에는 이미 미적분을 통달했고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세계사의 모든 연도를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헝가리에서 온 이 천재들이 너무 똑똑해서 사실 헝가리인으로 위장한 외계인들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들을 화성인이라 불렀고 그 대장이 바로 폰 노이먼이었습니다. 폰 노이먼의 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슈퍼컴퓨터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컴퓨터 중 하나인 ENIAC이 완성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며칠 밤을 새워야 풀 수 있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 옆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폰 노이먼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가 결과값을 출력하기도 전에 정답을 툭 내뱉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뜬 숫자는 폰 노이먼이 말한 정답과 단일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주변 학자들이 경악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느냐고 묻자 그는 아주 무심하고도 시크하게 이런 전설적인 대답을 남겼습니다. 컴퓨터가 생각보다 좀 느리네요. 기계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조차 기계를 비웃었던 남자. 그에게 컴퓨터란 자신의 머릿속 계산을 확인해주는 조금 느린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한스 베테는 그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끔 폰 노이먼 같은 내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종족의 진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그는 동료들이 며칠 밤을 새워 계산한 수식을 칠판 앞에서 쓱 보더니 답은 이거고 저기 세 번째 줄이 틀렸네라고 지적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샤워를 하거나 면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영감을 얻어 복잡한 수학 증명을 끝내고는 거품이 묻은 채로 뛰어나와 논문을 썼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기본 설계도는 모두 폰 노이먼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기기들이 어떻게 명령을 처리하고 정보를 저장할지 그 근본적인 구동 방식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이전의 컴퓨터들은 계산 방식을 바꿀 때마다 복잡한 전선을 일일이 다시 연결해야 하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이것이 오늘날 모든 디지털 기기의 뇌 구조가 된 폰 노이먼 구조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학문의 상아탑을 넘어 인류의 운명이 걸린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거세지자 그는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브레인으로 소집됩니다.
여기서 그는 원자폭탄이 공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터질 수 있도록 정교한 수치를 계산하는 폭발 렌즈 설계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죠. 이 계산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르게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파괴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는 인간의 전략적 선택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데 몰두했고, 그 결실로 1944년 경제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게임 이론을 창시하게 됩니다. 포커를 치다가 왜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 이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냉전 시대 핵전쟁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 즉 상호확증 파괴 전략의 기초를 그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기술을 설계한 그가 역설적으로 그 기술을 억제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류에게 위태롭지만 견고한 평화를 선물한 셈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천재에게도 허당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파티 매니아였습니다. 매주 자신의 집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었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 속에서도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수식을 풀었습니다. 파티 도중에 갑자기 서재로 달려가 수식을 적고는 다시 나와서 샴페인을 마시는 식이었죠. 하지만 운전 실력은 처참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수식이 떠오르면 멍하니 생각에 잠겨 가로수를 들이받기 일쑤였죠. 프린스턴 대학교 근처의 가로수들이 그 때문에 나만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도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무들이 제 차로 달려들었습니다라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칼로리 계산만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농담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미식가였습니다. 1955년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했던 그 뇌에 치명적인 병마가 찾아옵니다. 골수암과 췌장암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침대에 누워 국방부 고문들에게 기밀 정보를 자문해 주었습니다. 평생을 이성과 수학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천재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년에 가톨릭으로 귀의했는데 지옥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믿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폰 노이먼다운 이유를 댔다고 하죠. 1957년 54세라는 일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의식이 흐릿해지며 숫자를 세는 소리를 들은 동료들은 드디어 인류 최고의 컴퓨터가 가동을 멈췄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존 폰 노이먼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한계를 넘어선 지능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 유산을 우리 손에 쥐어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지능도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은 계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다만 당신의 계산이 틀렸을 뿐이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응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켤 때 한 번쯤은 이 천재 외계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